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좀 쑥스럽네요. 잘 못 쓰는 글이지만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써 보내는 제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나이 50에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50이라 예전 같았으면 먹기도 참 많이 먹은 나이구나 했겠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직도 새파랗고 꿈 많고 주책 맞은 여러분들의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끄적거리는 이유는 끝이 없는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묻고자 함이랍니다. 사람은 늙어지고 시집살이는 젊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 늙어가는데 시집살이는 덜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죠. 요즘 제 상황이 저 속담과 아주 귀신같이 들어맞고 있는데, 그래도 결론은 냈지만 찝찝하긴 합니다. 저도 아들만 둘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먹은 마음 변하고 싶진 않습니다. 딴 생각 먹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제가 그녀를 동정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저를 좀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절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기에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좀 앞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아마 2년 정도였던 것 같네요. 원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 후 2년 정도 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상황 오고 말았었습니다. 남편 결혼시키시고 위로 있는 시누이도 역시나 결혼했고 혼자 사시던 양반이 글쎄 거실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허리를 좀 다치셨었거든요. 수술까진 아니어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게다가 우리 남편이 워낙에 효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절절매며 생활하시는 모습 보니 어느 날 제게 합가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강압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살살 눈치 보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합가를 제안하는 남편의 모습에 고마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대이신 분들은 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그닥 힘들어하는 세대 아니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랬었네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더 모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셨었어요.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해도 약간의 디스크만 있을 뿐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일어서질 못하셨거든요. 그 환상통이라고 해야 하나요? 잘려나간 부분에 대해 이미 없어졌는데 느껴지는 통증이 환상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크게 한번 다치고 나서도 치료가 된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 또한 환상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일어서지를 못하셨어요. 그 모습 보는데 어떤 자식이 홀로 생활하시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단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단 마음으로 시어머니 저를 잡아대시는데도 그거 받아들였었어요. 몸 아픈데 짜증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고,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 혼자선 일어설 수도 없는 몸 되었는데 그 누군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를 향한 시어머니 시집살이 점점 정도가 심해지긴 했었지만 남편이 어머니이고 그럼 내 어머니나 다름없으니, 네, 저 묵묵하게 시어머니 못난 말들 제 몸으로 오롯이 다 받아들였었습니다. 처음엔 욕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제게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퍼부으셨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살갑게 드렸었고 노여움 푸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멀쩡한 양반 아니었고 아픈 양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할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뒤로 나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야? 라고 눈과 귀를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인 게 기적을 행하신 분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죽었다 다시 깨어나는 사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그 못된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들, 이미 선고 다 받았는데 어떤 영험한 힘에 의해 멀쩡한 사람이 되는 경우,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경우,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경우.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죠. 헛웃음 나오네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제 기억 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날은 제가 친정에 일이 있어 시누이에게 시어머니를 좀 봐달라 부탁을 했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시누이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했었던 날이었는데 자기 엄마인데도 참 군소리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언제 올 거냐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면 꼭 연락을 해라부터. 시누이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제게 살가운 사람 아니었었기에 최대한 친정 일 끝내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저는 제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였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나자빠져 있었고요. 혹시나 늦으면 한 소리 들을까 싶어 부랴부랴 집으로 갔던 거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시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을 하며 털썩 주저앉았고 시누이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왜 연락을 안 했냐는 둥 엄청 쩔쩔매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옳게 기적이 일어났어. 엄마가 갑자기 걷더라고. 옳게도 알고 있었어? 정말 엄청 놀라운 일 아니야? 엄마한테 기적이 일어났어 옳게.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어. 다 뻥이었던 거였습니다. 아들과 합가해서 살고 싶은 시어머니의 주책맞은 쇼였고 저나 남편은 그 쇼에 홀라당 넘어간 거였습니다.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뻥을 친 것도 아닌데 어찌나 민망하고 창피하던지.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 효자인 사람이 시어머니를 몰아세우는데 매섭게 몰아세우더라고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동안 자식 마음 고생시키신 거냐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며 며느리 잡아댄 거냐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한 달도 안 되어서 분가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셨고 저를 째려보기만 하셨었죠. 제가 그날 연락만 하고 들어왔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건데 저 때문에 뽀록이 나서 제가 자기와 아들 사이 갈라치게 한 거라고 저를 원망하더군요. 그런데 그 원망 섞인 소리가 참 재밌더라고요. 웃기기도 했고요. 다 만만한 며느리 탓이라고 하더니만 그런 어마어마한 거짓말 해놓고도 제 탓을 하다니. 제 탓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을 할까요? 당신만 그리 생각을 하시는 거지. 남편의 화는 오래 갔습니다. 지금까지 풀리고 있질 않거든요. 서른에 이 사람 만나 결혼을 했고 제 나이 지금 50이 다 되어가니 아주 오랫동안 시어머니와는 벽을 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아프시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전화통화만 했을 뿐 시어머니 직접적으로 얼굴 뵌 적이 없었는데 정말 아프시답니다. 몇 년 전부터 시누이가 시어머니 모셨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서 남은 생을 살고 싶다 했다고 오래전 일이니 서로 오해를 풀고 시어머니 모셔갔으면 좋겠다 말을 했다 하는데 저는 싫더라고요. 이 나이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다시 그때의 감정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활이 너무 편안한데 아프신 시어머니 모시고 오면 내 몸 다시 고단해지는 건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으로 절대로 싫다 그냥 나쁜 며느리 되겠다 다짐을 하던 찰나 저는 시누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시누이가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소원했었던 감정 다 떨고 버리자고.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노쇠해지셨는데 그렇게 아들을 찾는다고. 그리고 제게 그렇게 미안해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처럼 잘하는 며느리도 없었을 것 같다면서요. 이제라도 저와 틀어졌던 마음도 다 풀고 마지막 가는 길에 웃으면서 가고 싶어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피식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노쇠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 모르더라고요. 시누이 딸의 인스타에 올라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저도 알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우리 아들과 시누이 딸이 인친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궁금하겠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먹던 노인네이지만 그래도 남편 엄마잖아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어찌 생각하는지 잘 알기에 몰래 몰래 아들 녀석 인스타 들여다보며 시어머니를 관찰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좀 되었죠. 몰래 몰래 훔쳐봤던 기간이. 춤도 추러 다니시고 모임도 많이 가지시고 그리 잘 지내고 계신데 노쇠해지셨다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여행 다녀오셨던데. 그래도 모른 체하며 시누이 말 들어줬는데 아주 죽는 소리,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래 옛날 분들은 다 그렇잖아. 옳게 속이 속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 나도 잘한 거 하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염치 없는 짓이기도 한 거지. 그런데 엄마는 마지막은 아들 곁에서 지내고 싶으신가 보더라. 알잖아. 죽는 건 꼭 아들 집에서 죽어야 한다고 고집 부리는 노인네들. 엄마가 지금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올케가 마음 좀 풀고 엄마 좀 받아줘. 동생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엄마도 아주 잘 알아. 올케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엄마가 동생네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젠 안다고. 올케 부탁할게. 엄마 정말 많이 늙으셨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참으로 어려워요. 이미 틀어진 사이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마 서로 못 믿을 겁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노쇠해졌다 하더라도 저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오랜만에 목소리 들은 시누이에게 차분히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참 좋네요. 그런데요 형님, 저도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아들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누가 요즘 집에서 돌아가신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다 쓸데없고 저는 어머니의 그 행하신 기적을 믿습니다. 어머니가 행여나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 해도 분명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게다가 그때에도 형님이 같이 계셨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실지. 비꼬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억지 부리지 말라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희에게 시어머니를 부탁하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은 잘은 모르겠으나 빈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모실 것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의 자리가 없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서운해가 들릴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거짓부렁을 한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아달라 했고 그냥 차라리 두 분이서 시원하게 제 욕이나 하시라고 했어요. 그 정도 욕받이는 데워주겠다고요. 그리고는 저는 전화를 끊었고요. 남편에겐 제 의견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이 나이 먹어 다시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네요. 다행히 남편은 제 편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자신도 그럴 마음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정말로 몸 편치 않으시면 병원으로 모시지 우리 집에 모셔올 일은 없다고. 지난날 이미 해봤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었는데 왜 미련하게 그런 짓거리를 또 하겠냐고 되게 걱정 말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기적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거실에서 우뚝 서 있었던 그 모습처럼 저희 집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그러들기를, 그런 기적이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대로 모실 생각 없고 미련 떠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어머니를 못 믿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쩝니까? 이렇게 마음이 굳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착한 며느리가 되셨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제 결론은 싫다, 거절입니다. 싫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